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찰 위성 2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찰국이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위성 프로그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NRO의 크리스 스컬리스 국장은 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지구공간 정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새로운 정찰 위성 프로그램 2개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스컬리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 정찰 위성 덕분에 북한 지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oth supported earthquake relief in Haiti, imaged areas over Afghanistan to support the evacuation, and provided insight into areas where we've struggled to collect in the past. 스컬리스 국장은 또 이 정찰 위성이 민간 기술과 정부 지원 역량의 결합으로 개발됐으며 구상에서 운용 단계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의 이름과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For anyone who's been around the NRO long enough, the fact we're sharing this much information in public is probably a big surprise. 국가정찰국은 1961년 창설됐는데 1992년에서야 일반에 공개됐을 만큼 존재 자체가 한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곳입니다. 과거 중앙정보국 CIA에서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국가정찰국의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새로운 정찰 위성의 존재와 숫자, 활동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찰 프로그램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NRO's announcement indicates the U.S. will have improved capabilities to monitor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ch are all violations of numerous UN resolutions.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정보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의 기술과 역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등과 같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이며 안보 도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의 스컬리스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민간 영역과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계약에 따라 매주 1억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권 지도부의 장기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규제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통제를 완화해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사회는 민생에 타격을 미치는 일부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OA가 7일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지도부의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의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에 더해 인도적 물자 수입까지 제한하면서 북한은 더 고립되고 주민들의 인권은 더 악화되는 상황에 우려한다고 밝힌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부 국경지대에서 무역과 상업활동에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면서 제재와 통제 경제가 계속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식량 접근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통제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 권리 등 시민적, 정치적 자유 권리가 더욱 악화됐으며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도 급감해 지난해 한국 입국 탈북민은 229명,
올해 상반기에는 36명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탄압 문제, 정치범 수용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 취약해진 수감자들의 생활 환경, 18세 이하 아동 노동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의 정책 재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7일 B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가와 국제적 차원의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료와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 조치가 에너지 안보와 민간 운송, 의료, 농업 부문에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일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북한 정권의 책임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ven when we disagree with a particular regime, we believe that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do all we can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so we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to the DPRK.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권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 등이 주민들의 경제권과 사회권 등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도 현재 코로나 예방 조치의 맥락에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포괄적 연구를 수행할 것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를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등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식량 위기와 자연재해 등 생태학적 위협이 가장 심각한 30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영양 실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주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호주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경제평화연구소 IEP는 7일 공개한 2021 생태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은 식량 위기와 자연재해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대처 능력에도 큰 우려가 있다면서 전 세계 178개 나라 가운데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 국가들과 함께 생태학적 위협이 가장 심각한 30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 홍수, 가뭄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한 생태 위협 지수에서 5점 만점 가운데 3점을 기록해 전체 178개 나라 중 86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자연재해 부문에서는 5점을 기록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주민 가운데 42%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앞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송환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열린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국제사회도 제1한인 북송사업과 관련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잔혹 행위를 인식하고 구명 노력을 지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B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행됐다면서 북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규명에 일본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세계 반도핑 규약을 따르지 않는 단체로 지정됐다고 세계 반도핑 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반도핑 위원회가 기량 향상을 위해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시험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반도핑 위원회를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함께 반도핑 비준수 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반도핑 위원회는 1년간 또는 자격 회복 시까지 세계 반도핑 기구 관련 행사 참석과 주최가 금지되고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북한 반도핑위원회의 시료 분석의 경우 승인된 제3기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되고 북한의 각종 국제대회 개최와 국가 차원의 참가 등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